오늘은 통잠을 자기 위한 필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통잠은 정말 모든 육유아 부모님들에게 로망이죠. 임신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기가 태어난 후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게 이렇게 전 중요한 건지 잘 몰랐거든요, 정말. 그러니까요. 아, 진짜 잠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되는데요. 맞아요. 잠이 초보 부모들을 절망과 우울에 빠뜨리는 가장 네. 큰 어려움이죠. 음. 또 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대부분의 육아 문제는 또 해결이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잠이 육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밤새 안 깨고 아침까지 쭉 자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어쨌든 아기는 또 양육자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잘 자게 되니까 더 잘 잘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 얼마든지 양육자 입장에서는 땡큐일 것 같아요. 네. 통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사실 필요해요. 네. 잠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또 상황에 따라서 또 가정 환경에 따라서 매우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한 3가지만 뽑아보면은 어떤 게 있는지 네. 3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요소는 혹시 뭘까요? 이거는 나이를 막론하고 규칙적인 일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린 원령이든 큰 원령이든 규칙적인 일과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원령일수록 수유 간격을 우선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그 수유 간격이 유지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차차 낮잠 패턴을 찾아가는 거예요. 낮잠 패턴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한다면 비슷한 시간에 재워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령이 낮은 아이들은 네. 수유 간격부터 지키는데 원령이 좀 높아지면은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원령이 높아지면 아기들이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고 잠자리 거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규칙적인 낮잠 시간은 어렸을 때부터 세팅되어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낮잠 거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감소할 수 있고 또 원령이 클수록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일과가 예상이 될 수 있어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먹고 하는 것들이 훨씬 쉬워지기는 하겠죠. 진짜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수면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을 잘 자려면은 애들이든지 어른이든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몸도 이완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기들은 특히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깨어 있으면 반드시 잠을 자면서 피로를 풀고 또 받아들인 것을 정리해야 되겠죠. 네. 아이들에게는 근데 세상 모든 것이 새로운 자극이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잘 들지가 않아요. 잘 차분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수면 의식을 통해서 그 차분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야 잘 재울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 분은 뭐 수면 의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다면 잘 자도록 달래는 시간 뭐 네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마음에 더 잘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놀았으니까 차분히 달래주는 시간을 꼭 거쳐야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요. 더 신나게 놀았을수록 더 달래주는 시간을 차분하게 잘 가져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수면 의식을 일정하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면 의식하는 것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실제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엄마 아빠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의식은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매일 해주는 거.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네, 거.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잘 재우려면 재우기 전에 달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수면 의식이라는 말이 조금 덜 거창하게 생각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또 워킹맘들에게는 수면 의식을 좀 잘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시간을 정말 온전히 아이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맞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 아이에게 30분 정도를 핸드폰 보지 않고 온전히 쏟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육자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네. 수면 의식도 정말 중요한데 저는 다른 한 가지를 더 꼽고 싶어요. 그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선생님? 아기가 잘 자는 데는
아기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 요소가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양육자가 매우 불안한 사람이라면 밤중 수유를 안 해도 되는 시간에 과도하게 한다든지 네. 또 좀 기다리면 스스로 잘 수 있을 텐데 쓸데없이 가서 달래기 하는 그런 불필요한 개입 등으로 아기의 숙면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양육자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에게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 주는데도 양육자의 노력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양육자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고갈되어 있으면 그 노력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육아는 사실 다 키워놓고 생각하면 1, 2년 뭐 고까지 거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키우는 동안에는 1, 2년이 참 긴 기간이에요. 길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가 아주 어려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잠을 길게 잘 수 없을 때는 가능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좀 찾아서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부가 꼭 함께 육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마가 너무 지치면 아빠도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온 가족이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양육자분들께서 약간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실 때 아이들이 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걸 저희가 네, 많이 경험할 수 경험하죠. 네. 있었잖아요. 간단한 사례 같은 건 없었을까요? 참 웃는 것도 음. 미안하기는 한데 사실은 양육자의 심리 상태가 음. 어떻게 보면 상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맞아요. 아니에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자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보면 수면 교육뿐만 아니라 육아 전반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기를 키울 때 모든 상황이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아이만 이런가? 나만 이런가? 그런 의문점에 고갈되고 또 죄책감, 미안함, 조바심 이런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 사실은 수면 교육 또한 잘 될 리가 없어요.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잠을 너무 안 자고 엄마는 예민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새벽 시간에 아이들은 자주 깨잖아요. 그때 너무 아이한테 화가 나는 네, 양육자 입장에서 참는 데까지 게이지가 다 찬 거죠. 그래서 그 조그마한 아이 등을 때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면 아이는 지쳐서 잠이 든 모습을 보고 밤에 원동이 틀 때까지 계속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엄마 입장에서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가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교육이나 스케줄에 강박적으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좀 내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도 컨디션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엄마도 심리 상태가 좀 좋아지게 되면 그때 시도했을 때는 정말 효과는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실 때는 꼭 주변의 도움을 꼭 요청을 하시고 이런 스케줄이라든지 교육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양육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남의 집 아이하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남의 집 아이하고 똑같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힘들면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저희 알잠도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전문의 선생님들과도 같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잠이라는 기적을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딱 눕히면 자고 11시간 쫙 수유도 없이 자면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아이에게도 성장과 발달이라는 과업이 있고 엄마나 아빠는 그 과업들을 좀 이렇게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이를 조금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개입은 불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런 것들을 좀 줄여가면서 큰 3가지 원칙만 좀 지켜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분명히 통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양육자의 조금 여유로운, 어렵지만 여유로운 마음가짐도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환경적으로 아빠가 꼭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육아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육아는 부부가 함께합니다. 네, 공동 육아입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 좋아요, 구독!